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병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있는데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부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그게 뭔 소리냐고요? 그 아웃사이더가 부른 외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은 상담을 했는데 좀 공통적인 느낌이 이런 외톨이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일단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뭐 어째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셨었고, 그냥 혼자 사시는 분도 계셨었고, 부모님이랑 사시는 분도 계셨었고, 여성분도 계셨었고, 남성분도 계셨었고, 20대도 계셨었고,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하고 그 많은 시간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대면하진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이상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한 번에 3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근데 보면은 다들 이미 다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 만큼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 심리까지 제가 뭐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이 피해 의식이 너무 강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건 그거였어요. 병원에 계신 분은 병원에 계신 분대로 그 병원 안에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또 자기는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병원 외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인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땠니 저랬니,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힘들었니 저랬니. 일반인들이 그걸 들으면은 보통은 자기들은 겪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겪어. 그리고 같은 걸 겪어도 다르게 느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 크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더 크게 느껴요. 좋은 거는 기억 속에 잘 남지 않아요. 술 먹고 다 좋아봤자 다 술 먹고 좋았는데 뭐 기억에 뭐가 남겠어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였나요? 그리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잘못한 것들도 이게 자기가 잘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이게 털어놔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뭔가 채워져 있으면은 거기 그릇에 뭔가 썩은 것이 들어있으면 거기다 새로운 걸 넣으려면은 그 안에 있는 걸 비워내고 그 다음에 헹구고 씻고 설거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걸 넣어야 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뭐 AA 뭐 10단계부터 해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절차적으로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순서대로 뭐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또라이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네요. 날씨가 오늘은 좀 시원해요.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병원에서 그렇게 뭐 썩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공감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자기들 이야기할 때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진짜 깊은 이야기들은 저는 혼자 스스로 삭혔어요. 어떻게 삭혔냐면은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게 되니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 진짜 잘못했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남들이 뭐 어떤 상황을 나에게 제공을 해서 남들 때문에 그렇게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대부분 아예 이 단주를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술을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셔요. 남 탓하면서도 악착같이 술 끊어요. 그리고 술을 끊는 와중에서도 계속 그냥 남 탓하고 살아.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면야 뭐 가능하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썩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뭐 그분들은 행복하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혼자서 견디기는 힘들어서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뭐 상담소도 뭐 심리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주로 이제 가장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사이에서 이제 요즘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알려진 거 AA라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여기에 참여하게 돼요. 여기에 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 비슷비슷한 처지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이겨낼 때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그 안에서 오래된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AA 간 사람들이 다 술을 끊느냐 그걸 아닌 이유가 가면은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그런데 정말 현실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 AA만 소통의 공간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의 비슷한 결이 비슷한 항상 그 얘기를 항상 그 속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죠. 처음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아야 해요. 그래서 AA도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데 나가서 계속 설교 듣듯이 가서 그런 거 함께 나누고 막 그러고 와가지고는 하루를 버텨내고 일주일을 버텨내고 한 달을 버텨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갔으면 정신붕괴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저는 안 가는데 여튼 계속 가다 보면은 나는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야 가면서 현실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이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내가 여기에서 좀 멀어져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선택해서 이렇게 멀어지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그 AA도 완벽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임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AA 안에서 자기들끼리 마셔서 마신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마음 맞아서 막 자기들 이야기들 막 힘들었던 이야기들 막 나누다가 기분 좋아져서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망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파벌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좀 오래된 좀 꼰대 마인드를 가진 분이 계셔서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A를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시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사람은 그렇게 강인하지 않아요. 나약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제가 감정의 응어리 지어져 있던 것들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으니까 전 이제 병원 생활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병원 생활하면서 뭐 간호사분들, 보호사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안에 같이 입원해 있던 환우분들하고 많은 감정의 교류를 나눴고 그러니까 그 감정의 교류는 감정의 그대로 그분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분들과는
응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스스로가 힘을 얻었던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전 병원 생활 1년 9개월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병원 사람들하고 연락하면서 지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결코 혼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술은 혼자 안 마셨지. 다른 사람들은 다 퇴원해가지고 다 퇴원하자마자 다 술판이었지만 저는 그 술판에서 마시지 않았다는 그 특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그러려고 이제 맘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저도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가 저도 많은 힘듦이 있었고. 여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누구도 나서서 나의 아픔을 먼저 다가와서 치료해주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외로울 때 후회된 것들이 이제 내가 잃어버린 이제 좋은 인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버렸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건 결국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오래된 제 친동생부터 해서 가장 오래된 중마고부터 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오래된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더 잦은 소통을 하는 게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오히려 더 속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내가 지금 나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겪어야 하는 과정이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를 느끼고, 그리고 진짜 그냥 일반 사회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면 나도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면, 나의 관심사면 힘든 얘기도 들어주지만 나의 관심사가 아니면 힘든 이야기를 안 들어주잖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서로 힘듦을 서로 대화를 못해. 그러다 우리 사이가 되게 외롭잖아요. 술을 안 마셔도 외로워요. 알코올 중독도 아니어도 외롭고, 결혼을 해도 외롭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뭐 말없이 지내는 사람도 천진데,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해답은 이거저거 많겠지만 그게 뜻대로 쉽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은 그냥 힘든 거예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고, 내 힘든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 순간엔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는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나중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면서 영상을 남겼는데요. 여튼 제가 요즘에 엄청 바쁘기도 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막 이거저거 막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뜸한데, 이거는 뭐 최대한 제가 컨디션 돌아오고 여유가 생기는 대로 조금 더 끌어올리긴 할 텐데, 근데 지금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